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고로 만들어보는 MBTI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조 설계와 데이터 모델링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화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의 성격 타입을 판단해보는 방법이고요. 사용자가 MBTI 테스트하는 화면과 그 이 아래에는 전체 질문 과정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질문을 등록하는 관리자 화면, 그리고 결과 등록 화면입니다. 맥스 레벨에 따라서 7번째 질문이 선택이 되면 추천이 뜨게 됩니다. 추천에 대한 링크, 그리고 이미지 링크, 코멘트, 채점표입니다. 답변을 단계별로 이어가면 어떤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조 설계에서 이벤트 헤더가 있습니다. 이벤트의 어떤 종류를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결과 데이터 이 세 가지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벤트 헤더 관리를 하게 되고, 이벤트 헤더에 따른 이 선택을 해서 퀘스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절트 관리를 하게 됩니다. MBTI를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번에 학생들이 이런 설계를 하고 템플릿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요건을 받고 화면을 보고 구조 설계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데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개발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위치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KR에서 데이터 랩에 보시면 24번은 초기 단계, 25번엔 세팅스 파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팅스 파일을 읽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ERD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ERD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좀 그려 보겠습니다. 헤더, 이벤트 헤더죠. 여기에서 헤더에 딸린 퀘스천이 있죠. 실행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벤트를 실행할 때 그 이벤트 자체에 대한 이벤트를 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절트가 되겠죠. 헤더에는 네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는 헤더 아이디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네임, 이렇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레벨 맥스가 있어야 됩니다. 몇 단계까지 진행할 건가 이것이죠. 퀘스천은 키가 있어야죠. 키는 아이디라 제가 그냥 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기적입니다. 질문이 그 질문에 따른 하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리커시브, 재기적이라고 그러죠. 재기적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이 관계상으로 보면 이런 관계가 지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묵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기관계가 만들어졌죠. 이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 페런트 아이디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바꿔볼까요? 이것도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됐네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페런트 아이디가 되는 것이죠. 아이디는 자기 자신의 키를 얘기하고요. 질문의 하위 질문이기 때문에 페런트 아이디를 떴고요. 이 부분은 질문의 레벨을 관리하겠습니다. Q 레벨이라고 해서 둬볼까요? 이렇게 두고요. 오더 넘버라고 둬보겠습니다. 이것이 몇 번인가는 자기 번호를 담게 됩니다. 그 번호로 나중에 답변이 매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선택 번호가 몇 번인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컬럼이고요. 이것은 질문의 이름, 그리고 이것은 질문의 설명,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지우게 됩니다. 다 들어갔죠. 그런데 이 퀘스천은 바로 이 헤더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대 n 관계를 묶어주면 식별 관계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입니다. 리절트는 결과죠. 역시 키가 있어야 되고요. 키가 들어갔죠. 그리고 답변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링크를 관리하기로 하고 이미지 링크가 있어야 되고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4가지 정도면 됩니다. 키는 여기도 아이디로 그냥 두겠습니다. 아이디. 식별이 필요한 경우는 리절트 아이디를 쓰셔도 되죠. 이 필드는 첫 번째 것은 코드라고 해서 제가 답변이 일어날 때 이 답변들을 코드에 답안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선택한 그 번호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리절트 링크를 두고요. 여기에는 이미지 링크를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디스크립션이죠.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달면 완료가 됐고요. 물론 이 리절트도 이 헤더와 1대 n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벤트 기록입니다. 이벤트 기록은 누군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회원 방식을 쓰지 않고요. 내가 설문을 참여를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벤트 아이디가 나타나는 형태로만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능이 필요한 부분은 구현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아이디를 만들 것이고요. 답변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기록들을 누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이벤트 리절트, 그 이벤트 리절트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맥스 이벤트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하나 가져다 놓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디 이렇게 줘보고요. 그 다음에 이 헤더와 이 이벤트는 역시 1대 n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잘 됐네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리절트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벤트죠. 이벤트면 이벤트 아이디를 따로 발생을 시킬 겁니다. 이벤트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요. 이것은 제가 세션에서 임의로 발생을 시킬 예정입니다. 잘못 넣었군요.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는 이벤트죠. 저장을 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벤트 아이디입니다. 오늘은 편의상 제가 데이트 타임으로 발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거의 중복은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는 이제 사용자가 참여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유저 앤서, 유저의 답변을 이렇게 넣고요. 넣습니다. 또 이렇게 됐군요.
여기가 유저 엔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유저 노트라고 만드는데 여기에 기록할 내용은 답변들을 이제 모아두는 것이죠. 답변에 선택된 퀘스천에 리스트를 누적하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군요. 새벽까지 했더니. 여기가 유저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리절트를 여기 넣을까요? 이벤트 리절트를 여기 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레벨 맥스를 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용자가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건의 레코드를 저장하는 개념입니다. 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create table 소스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링이 끝났고요. 가상이 설치되어 있고요. 디베이트를 하고요. 웹사이트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인 이벤트라고 만들고요.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에디터로는 파이참을 사용하고 실제 환경은 가상 환경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라든지 파이참에서 하셔도 되고요. pip 인스톨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requirement가 already satisfied 이렇게 나옵니다. 와인 이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 윈도 열고요. 장고와 이 MySQL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고도 pip 인스톨 장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설치된 상태에서 장고 어드민에 스타트 프로젝트 컨피그 점을 찍게 되면 이 폴더 자체에 컨피그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편의상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어드민은 장고 어드민과 별도로 제가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런 서버를 하면 웹이 실행이 되겠고요. 스타트 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W를 앞에 편의상 붙이고요. W 어드민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관리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파이썬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로컬호스를 이렇게 띄워보면 이 장고가 실행은 되었습니다. 모델 뷰 템플릿이란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컨피그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 세팅스 파일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코멘트에 지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앱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앱을 넣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것이 제가 wine aadmin이죠. 이렇게 만들으시면 되고요. 하나 만들었습니다. 템플릿 저장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기 템플릿에다가 os.path. 결합하죠. join 이렇게 하고요. based dir 있죠. 이것은 위에 이 루트를 가리키겠죠. based dir에 파일과 그 다음에 템플릿을 이런 방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야죠. 그 하위에 있는 템플릿을 장고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렉터리를 만들고요. 템플릿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에는 3가지 화면 정도의 템플릿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3가지 템플릿은 일단 집어넣어서 나중에 참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템플릿이 들어와 있으면 샘플이 들어와 있고요. 이것을 바로 쓰지는 않고요. 만들어가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간단한 HTML 같은 것만 카피를 해 쓰겠습니다. 이제 모델 뷰 템플릿을 하게 되면 되고요. 모델이 있습니다. ERD를 그렸던 것을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WM이라는
접두를 두겠습니다. 헤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되겠죠. 아이디어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두고요.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됐죠. 제가 4개를 만들었는데요. 카피를 해서 두 번째는 퀘스천이 되겠죠. 이벤트, 또 하나는 이벤트입니다. 이번엔 H 히스토리 1획이 남기 때문에 히스토리로 하고요. 이벤트 1획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는 마스터성인데 제가 H로 그냥 두겠습니다. 리절트 이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벤트 이렇게 만들고요. 전부 아이디는 가지게 됩니다. 헤더는 네임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맥스 레벨을 가집니다. pname이라고 제가 뒀고요. 차필드입니다. 차필드를 쓰고요. db 컬럼은 같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름은 50바이트로만 제가 두겠습니다. 디스크립션 이게 되겠죠. 여기는 레벨 맥스 equal models integer 필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역시 db 컬럼은 같이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은 1레벨 하죠. 이 레벨 맥스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퀘스트는 1레벨, 2레벨 내려가기 때문에 페어런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페어런트 아이디 이렇게 관리하고요. 이것은 포린 키로 하지 않겠습니다. 페어런트는 일단 0으로 두면 최상위라는 개념으로 약속을 하고요. 이 퀘스천의 레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고요. 역시 디폴트 일러둡니다. 그래서 레벨을 정하고요. 다음에 오더 넘버는 그 유저가 선택했을 때 이 번호를 키핑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두겠습니다. 퀘스천 네임과 퀘스천 디스크립션을 가지는데 가져오겠습니다. Q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Q 이렇게 하면 그 완료가 되었고요. 답변은 255로 가겠습니다. 너무 작죠? 여기도 255 정도로 해야 됩니다. 포린 키를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포린 키는 헤더라는 포린 키가 있겠죠?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폼즈를 설명하는 심화 과정에서
포린 키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린 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딜리트 이걸 줘야죠. 저는 모델스 캐스케이드로 일단 하겠습니다. 7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만든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WM 헤더라는 모델을 참조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WM 퀘스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칼럼은 헤더 언더바 id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헤더 언더바 id로 입력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리절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절트를 보여드리면 리절트 코드와 링크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어떤 답안이 나왔을 때 어떤 링크로 가라 이거죠. 유저가 어떤 답을 선택했을 때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유저의 선택 답안지가 리절트 코드가 되고요. 필드 이렇게 두고요. 맥스랭스를 이거 답안지니까 길어질 것을 고려해서 255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3개가 더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리절트 링크가 있고요. 여기는 이미지 링크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리절트 설명이 또 필요하죠. 디스크립션 이렇게 넣게 되면 링크를 실제 걸리면 이렇게 만들고요. 이미지 링크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리절트는 역시 헤더와 연결이 돼서 포린 키를 이렇게 잡아주면 완료가 됐습니다. 내가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어떤 질문들을 레벨별로 쭉 따라가면서 그걸 저장할 건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저의 앤서가 있죠. 적으면 되군요. 유저 앤서라는 것은 내가 사용자로서 이벤트에 들어갔을 때 답안지가 기록이 되는 것이죠. 1번 선택, 2번 선택 이렇게 쭉 레벨별로 선택이 되는 데이터를 담겠다고 제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두면 되고요. 디폴트를 맥스랭스죠. 맥스랭스를 255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노트라고 해서 선택하는 퀘스천의 설명들까지 다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길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답변들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인 답변을 기록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벤트 리절트를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레벨 맥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기 넣어두려고 합니다. 헤더에 있는 레벨을 바꿨을 때 이 이벤트가 과거에 발생한 이벤트는 이 레벨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업무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헤더가 7레벨을 가지고 있다 5레벨 바뀌었을 때 과거에 7레벨 때 이벤트에 참여했던 분들은 7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여기 레벨 맥스가 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디폴트를 1레벨로 두겠습니다. 이것은 뒀었죠. 이렇게 되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메타를 선언해야 됩니다. 클래스 메타를 선언하면 매니저 펄스가 돼요.
되고요. DB 테이블은 WM 퀘스천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두고요. 헤더. 여기는 퀘스천이 맞습니다. 이것은 WH 리절트를 제가 만들었죠. 리절트를 만들고요. 이것은 WH 이벤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링에서 장고 레벨에서의 모델링은 끝이 났고요. 이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됩니다. 로컬호스트를 써서 진행할 텐데요. 우선 오늘은 마이그레이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제가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이벤트 테스트 DB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팅스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손을 보면 되는데, 엔진은 장고, DB, 백엔드, MySQL, 여기는 MySQL을 해야 되고요. 제가 MySQL 클라이언트를 깔았는데요. PIP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해셔야 작동을 하게 되고요. 네임은 이벤트 테스트 DB죠. 이게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벤트 테스트 DB 이것을 가지고 유저 패스워드 호스트 포트 4개를 만들어야죠. 유저 여기가 이제 패스워드 호스트 포트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마리아 DB나 MySQL DB에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루트 패스워드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DB 테이블군요. 자, make migrations를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졌고요.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 make migrations는 장고 내부적으로 migrate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migration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내부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 정보들이 관리되어 있고, 그래서 마이그레이트를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론적이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테이블들은 제가 만든 4개의 테이블만이 아니고 앞서서 제가 어드밴스 과정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유저라든지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모델을 오늘 만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뷰와 템플릿을 만들어서 작동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